코스피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졌지. 외국인 돈 들어오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중국 수출까지 받쳐주면서 분위기가 꽤 괜찮았어. 코스닥도 2차 전지랑 로봇 덕에 힘을 좀 받았는데 막판에 살짝 힘이 빠지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아침 코스피는 4109선에서 출발했어. 시작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 매수 붙으면서 위로 계속 밀어 올렸지. 장중에 4081선까지 한번 눌리긴 했는데 금방 다시 사들이면서 4150선을 회복했어. 결국 고점 근처인 4154에서 마감하면서 윗골이 거의 없는 강한 양봉이 나왔지. 코스닥은 928선에서 출발했어. 초반에는 2차 전지랑 로봇이 끌어주면서 929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지. 근데 중간 이후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922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살짝 회복하는 흐름이었어. 그래도 종가는 927선으로 플러스는 지켜냈고 코스피만큼은 아니어도 방향은 같은 쪽을 봤다고 보면 돼.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5가지야. 예를 들면 미국 물가와 금리 인하 기대, 외국인 수급, 중국 수출 지표,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멘텀, 그리고 로봇이랑 우주항공 같은 성장 테마들이 있었어. 먼저 미국 물가 쪽을 보면 9월 PCE가 시장 예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3, 근원이 0.2 정도라서 인플레가 다시 튀는 그림은 아니었지. 그래서 12월 FOMC를 앞두고도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살아있고 이게 오늘 우리 증시 밑바닥 심리를 좀 받쳐줬어. 다음으로 수급을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 환율이 1466원대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들어오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고 이게 대형주 특히 반도체 쪽으로 돈을 몰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 이어서는 중국 지표가 분위기를 도와줬어. 중국 11월 수출이 3,303억 달러 정도로 증가율이 예상보다 꽤 잘 나왔거든. 수입도 플러스는 유지하면서 최소한 중국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신호를 준 셈이야. 그래서 중국과 연관 있는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 기대주들한테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플러스가 됐지.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오늘 핵심이었어. 메모리 가격 강세 얘기 나오고 4분기 실적 기대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려줬거든.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랑 2조원 넘는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불을 붙였고 마지막으로 성장 테마 쪽에서는 로봇이랑 우주항공이 눈에 띄었어.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기대, 현대차 그룹이 로봇이랑 수소 TF를 새로 만든다는 소식이 같이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단체로 움직였고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 상장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까지 같이 자극을 받은 하루였지.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오늘은 한마디로 성장주와 경기 민감 쪽이 웃고 전통적인 방어주나 금융주는 좀 얻어맞은 날이었어.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랑 제조 운송장비 같은 경기 민감 성장 쪽이 강했어.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과 방산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지수 상단을 끌어올렸지. 반대로 보험이나 금융, 통신, 건설 같은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했어. 금리 부담이 다시 살짝 올라오면서 금융주는 쉬어갔고 방어주는 성장주에 밀린 느낌이었지. 코스닥도 비슷했어. 2차 전지와 전기전자, 화학 같은 제조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금융도 일부 종목 중심으로 튀었어. 반면 제약바이오, 일반 서비스, 오락문화 같은 쪽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 결국 오늘은 성장 스토리가 있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의 온도차가 꽤 뚜렷했던 날이었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반도체와 AI부터 보면 오늘 시장을 거의 끌고 갔다고 봐도 돼. 삼성전자가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튀었어. 한미반도체나 DB하이텍 같은 장비와 파운드리 쪽도 같이 올라가면서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했지. 메모리 가격과 실적 기대가 겹치니까 반도체는 당분간 시장의 중심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 이어서 2차 전지 쪽을 보자. 2차 전지는 코스피랑 코스닥 가리지 않고 불이 제대로 붙었어.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이 위에서 끌어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도 코스닥에서 강하게 움직였지. LNF나 삼성 SDI 같은 다른 2차 전지 대표주들도 대부분 플러스였고 관련주 전반이 동반 랠리 분위기였어. LG에너지솔루션의 벤츠 공급 계약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꽤 먹힌 것 같아. 다음은 로봇 테마야. 로봇은 오늘 코스닥에서 특히 화끈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같은 대표 종목이 오르면서 시동을 걸었고 SP 시스템스나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지.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기대에 현대차 그룹이 로봇 TF를 만든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섹터 전체가 한 번에 자극을 받은 모습이야. 단기 급등이 많아서 변동성은 커졌지만 시장이 로봇을 다시 성장 스토리로 보고 있다는 건 확인된 하루였어. 이어서 우주항공 쪽을 보자. 우주항공 산업도 오늘 존재감을 꽤 보여줬어. 스피어랑 HVM이 강하게 튀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들도 플러스로 따라붙었지.
스페이스X 상장 추진 소식이 글로벌 이슈인데 이게 국내 관련주들까지 같이 끌어올린 그림이야. 완전히 대세 테마로 자리 잡았다고 보긴 이르지만 시장이 관심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는 정도는 체크할 만해. 마지막으로 방산과 카지노를 보자. 방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LI진엑스원이 나란히 강세를 보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중일 갈등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영향이야. 카지노 쪽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크게 올랐고 GKL이랑 파라다이스도 같이 플러스였어. 중국인 인바운드 회복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리오프닝 성격의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린 하루였지. 종목 전체로 보면 성장 테마와 실적 그리고 지정학 이슈가 섞여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정리할 수 있어. 다섯 번째는 수급 흐름이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228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어. 반대로 개인은 3,428억 정도를 팔았고 기관도 307억 정도를 순매도했지. 결국 외국인이 대형주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을 사들이면서 개인과 기관 물량을 받아낸 그림이야.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했어. 외국인이 3,844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1,439억 정도를 팔았어. 기관도 1,894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실히 쏠린 하루였지. 지수 방향이 위로 나온 것도 결국 외국인 주도 장세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야.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환율은 달러원이 1,466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어. 국채금리는 3년물이랑 10년물 모두 소폭 올라가면서 금리 부담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라는 신호를 줬지. 채권 가격은 금리 상승만큼 조정을 받으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일부 이동하는 모습이었어. 정리하면 금리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와 환율 안정이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훈풍으로 작용한 하루였다고 보면 돼.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성장주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이 합쳐지면서 코스피가 4,150선을 다시 올려놓은 날이었어. 코스닥도 2차전지와 로봇, 우주항공 같은 성장 테마가 버텨주면서 방향성을 같이 맞췄고 내일은 미국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조금씩 커질 수는 있는데 적어도 지금 흐름만 보면 성장주 중심의 매수 심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야. 단기 급등한 테마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쫓아가기보다는 눌림과 수급을 같이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겠지.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 장도 같이 보자.